몇 개월 배워서 민요전공자처럼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노래는 실제로는 어디 학원에서 배웠건 독학을 했건 간에 누군 간에 전공자 말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를 이제 좀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래를 좀 부족해.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부족한데 얘를 좀 들락딱 잘 치면 잘하게 들려요. 근데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얘를 너무 못 쳐요? 그럼 내 잘하는 노래를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주가 저희도 무대 같은 거 쓸 때 반주자를 대동을 하잖아요. 비용 주고. 그 이유는 안 그러면 아무나 맞춰도 되면 같은 전공자끼리 치겠죠. 근데 이제 대동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반주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이 연주자가 되는 거고 내가 반주자인데 얘 반주가 나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처음에는 되게 단순무식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딱 3주만 고생하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서 보면은 수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시험장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이 얘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임용 시험장에서. 근데 그 해에 시험 보신 분 중에서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 있었어?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눈앞에서 돌렸고 말씀을 드리고 돌렸으니 반대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게 돌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거꾸로 치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도우미가 체킹을 했겠죠. 그럼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악기도 거꾸로 놓고 치는데 무슨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올바르게 놓여져 있더라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샤워를 하고서는 여자끼리 있으니까 샤워를 하고 속옷을 입잖아요. 근데 내가 샤워하면서 나 꼭 속옷 입어야지 생각 안 하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습관이 든 것처럼 항상 오면 내가 앉았을 때 올바르게 놓여 있는지 궁편, 책편 구별할 줄 아세요 혹시? 조이개 방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감으로도 구별 가능해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좀 하얗죠. 좀 전체적으로 얘는 좀 누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작업은 비슷하죠. 오래돼서 그래요. 색이 바래 거니까 구별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위험한 도박인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못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두께가 달라요. 만져보셔도 돼요.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어때? 이거 그쪽이 더 두꺼워요? 그죠? 근데 이쪽이 더 두껍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신기하죠? 책편이 더 얇죠? 궁편은 원래 궁채로 치니까 가죽이 두꺼워야 되는데 이거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이개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쪽이 책편, 이렇게 끝까지 가는 쪽이 궁편인데 얘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방향으로 입구가 좁은 쪽이 궁편, 입구가 넓은 쪽이 책편인데, 자, 만약에 구별을 장구집에서 꺼내서 딱 돌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책편, 궁편 확인했으면 조이개를 조여야죠. 조이개를 조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조일까요? 가죽을 팽팽하게. 맞아요. 가죽을 음량, 피치 조절을 하고 음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인데, 아직 우리가 선생님 목소리를 제가 노래하는 걸 못 들어봤는데, 선생님은 음역대가 낮은 것 같아요, 높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도 지금 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이는 게 아니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장구일수록 피치가 엄청나게 높고요. 오래될수록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뜩이나 지하에 비 오고 습하죠. 그러면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것도 만져보시면 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눅눅해요. 그죠? 지금 있는 거랑 다를 거예요. 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3개만 조이면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조여보면
높아요. 네. 높은데 뭐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높으면 그렇다고 명분이 시험인데 막 10년, 20년 된 장구를 갖다 놓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질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조절이 불가능해요. 만지지 말라고 공지를 하면 내가 연습할 시간도 없고 처음 만나는 장구를 처음 쳐봤을 때 얘를 조절할 수 없다면 내 스냅과 힘으로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모여있는 방향 체크하시고 알맞은 피치도 체크하신 다음에 시작을 할 때 먼저 왼손부터 해볼게요. 장구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장구를 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야. 말려주는 소리같이. 장구를 치려는 순간 힘이 들어가요. 장구는 원래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스냅으로 치는 거고 장구를 잘 치고 싶으시면 대충 치셔야 돼요. 맞겠지, 언젠가 치겠지 이런 느낌?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하나하나 성의 있게 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 치는 느낌만 느껴지죠? 저는 지금 얘를 치려고 했고요. 대충 치면 맞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성의 있게 치는 것과 저희가 뭐 오구리 같은 거 저희끼리 장구를 치면서 할 때도 보면은 대충 쳐요. 대충 치죠. 근데 선생님들이 치는 모습으로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예쁘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가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가 되고 얘가 약하게. 그럼 대충 칠 때 왼손을 올려보면은 안녕하세요 악수를 왼손으로 하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이때 우리가 벌리지도 않고 꼭 힘주지도 않아요. 그냥 벌어지지 않을 만큼만의 힘. 그리고 엄지가 닿아서도 안 되고 너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손을 갖다 낄 수 있을 정도로만 줬을 때 얘를 너무 펴서도 안 되고 특히나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밀리는 애들 다 이거 치는 거 있어요. 잘못된 예쁘지도 않잖아. 잘못된 거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엎어놨을 때 내가 목캔디를 하나 먹어서 반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더럽지 않아요. 좀 이따 또 먹을 거야. 그러면 먼지가 늘어나는 건 싫고 그래서 얘를 그냥 덮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왕사탕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항상 반 정도 녹은 목캔디를 감싸 안은 듯한 공간을 주시고 이 보시면 테두리가 있어요. 울림통 밑에 테두리. 이때 이 사이의 살이 나무 테랑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자, 만났을 때 웬만하면 편안하게 치기 위해서 민요 시간에 말하는 엄지는 여기서부터 이 뚱뚱한 살 부분까지가 엄지라고 할게요. 이 엄지가 테두리 라인 따라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리로 가면 손가락으로 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 상태로 저 지금 여기도 다 했어요. 여기 이렇게. 자꾸 뜨는 분들이 있어요. 뜨면 이렇게 웨이브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래서 여기에 얹은 느낌이 옆으로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 빼고 걸쳐져 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봤을 때 팔의 가닥은 너무 펴져 있으면 이렇게 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구부를 너무 붙이지도 말고 우리는 장구를 무슨 움직임으로 칠 거냐면 손가락도 손목도 아니고 팔꿈치로 치는 거예요. 돌죠?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거든요. 어깨 움직이는 거, 손목으로만 움직이는 거, 팔꿈치를 이용해서 동그란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걸쳐놓은 다음에 항상 스탠바이 자세는 이 손가락 끝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0% 이렇게 치고 피아노 전공 선생님들, 작곡 전공 선생님들 피아노 많이 치시니까 이분들이 왼손이 세요. 얘 자꾸 얘로 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전공 선생님, 작곡 전공 선생님들은 느낌상 더 손바닥으로 치는 느낌. 이 상태로 국악은 동그라미지만 서양은 직선이잖아요. 국악은 동그라미니까 동그란 호흡을 준비된 상하 운동이에요, 원래. 그래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좌우 운동 아니에요. 이것도 될 수는 없죠.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위로. 느낌상 올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 앞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팔이 내려와야 돼요. 치기 전에.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자, 갈 때 여기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여기서 끊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힘 빼고. 저기로 가세요. 귀찮아 하는데 자꾸 끊죠. 그러니까 허공에다 보면 이게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그냥 나는 귀신처럼 다리 없는 사람을 천천히 지나갈 건데 몰랐는데 막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올려서 둥글게 만들어서 팔이 떨어진 다음에 지나가기. 자, 세죠? 그러면 그 정도로 세면 연속으로 했을 때 반동이 일어나서 튕겨나가면 YS 차고 불러야 돼요, 노래. 그러니까 지나가세요. 되게 치기 싫은 사람처럼. 언제 왔겠지? 귀찮아.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멈추고 그냥 여기서 허공에 지나가 볼까요? 허공에 위에다가 힘 빼고 그냥. 그쵸?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 보세요. 그 힘. 그쵸? 이러면 내가 이 각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소리는 포르테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 좌우 운동이 아닌, 그쵸? 근데 좀 이렇게 올라가도 내려오면 세죠? 왜? 널 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다시 지나가세요. 약박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볼게요. 약박. 그래서 이런 호흡이지만 실제로 연주할 때는 포르테 이런 큰 악센트를 제외하고는 이쪽 편에서 얘 손바닥이 보이는 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인데 여기서 작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작게. 그렇죠. 조건은 치고 나서 올라간다든지 치고 나서 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치고 들어도 안 되고 치고 붙어도 안 돼요. 그냥 딱 나는 고정이야. 그냥 그래서 다음에 치기 전에 일어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도 칠 때가 있고 떼서도 칠 때가 있는데 한 번 붙여서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야 되는데 조금 서양음악 전공 선생님들이 이해 못할 게 하나 있어요. 특히 국악의 민요 파트에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자기 삘이 우선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 느낌에는 엄지를 좀 떼야 되고요. 이 느낌에는 축을 좀 잡는 게 좋죠라고 하면은 뭐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해지면 너무 잘 지켜주실 분들인데 정해질 수는 없어요, 노래가.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치기 전에 떼고 살살 다시 치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센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내가 얘를 조금 더 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힘을 주지 않았나. 그냥 생각 없이 치면 얘는 됩니다. 열체를 보시면 꺼내볼까요? 손가락의 길이가 다 저마다 달라요. 뭐 여기는 비슷해도 엄지 손의 길이가 다르고 타악이랑 이제 민요하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잡을 수는 있지만 보통 보시면 채는 잡는 기준하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는 잡는 게 아니고 잡는 척. 자,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 요 마디 선 있죠? 여기다가 얘를 끼세요. 채가 두꺼우면 이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끼시고 검지 손가락을 반드시 요 첫 번째 엄지선은 보여야 돼요. 요 가운데 정도.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작다, 손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여기까지 가도 돼요. 근데 여기 넘어가게 되면 움켜잡게 되니까 마지노선이 여기 이제 저는 손이 작은 편은 아니고 보통은 좀 큰 편이라 저는 검지 가운데. 그럼 약간
모양새는 사선이죠. 사선이지만 내 느낌상에는 좀 일자로 잡아있는 느낌. 이 상태로 여기를 붙어있는 조건하에 저는 잠깐 떼볼게요. 얘를 이 검지를 약간 돌려보려고 하면 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안 떨어뜨리고 누르지는 마시고 안 떨어뜨리고 약간 돌으려고 하면 얘가 버티니까 얘가 말려요. 되고 검지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때? 여기 부분이 말려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고 얘기해주세요. 내가 억지로 마는 거 아니에요. 얘를 돌리려고 하니까 뼈가 분리 연결, 얘는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조건하에 옆으로 돌리면 여기가 그치 따라오죠. 따라와요. 그 말아서 잡아야 돼요. 채는 이 상태로 더 이상 못하니까 얘가 말아서 반드시 검지 밑으로 엄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왔을 때, 자, 중요한 점은 그냥 안 말고 잡게 되면, 자, 어때요? 손바닥이 이만큼 보이죠? 말아서 잡게 되면, 어때요? 좀 좁죠? 그래서 내 느낌상 요 손톱과 뚱뚱한 엄지살 부분이 만나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자연적으로 힌지가 생겨요. 생기죠? 이때, 그리고 엄지가 큐티클 있잖아요. 큐티클이 채 가운데 올 정도로 들어와야 돼요. 큐티클이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면 엄지는 우리 놀이터 가면 시소 있죠. 시소 받침대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야 얘가 넘어다니고 푸니까. 그리고 검지는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짧게 있으면 넘어가다가 옆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큐티클 정도가 들어와서 잡고 이때 엄지가 너무 옆이 아닌 이러면 안 말린 거예요.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소지 얘는 채를 잡는 게 아니에요. 채는 실제적으로 얘네 둘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잡아서도 안 되고 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잡고 내밀었을 때 손톱이 지금 안 보이죠? 제 손톱이.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러면 선생님 보여요. 보이지 않게 그럼 잡아버려요. 그러면 얘를 잡을수록 안으로 들어가는데 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자꾸 안 잡으려고 하는데 잡게 돼야 하시는 분들은 왜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 불안하면 얘네 둘이 역할을 못 해줘서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잡는 방법 두 번째 똑같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고 왼손으로 끝에 잡아보시고 엄지 이때 엄지가 되게 중요해요. 엄지가 손톱이 자기 왼쪽을 봐야 돼. 손톱이. 그리고 지문이 자기 오른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돼요? 지금 선생님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지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톱이 어디 봐요? 아래 보고 있죠. 잘못됐지. 손톱이 옆에. 지금 선생님은 손톱을 선생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죠. 어디에? 큐티클 위에. 큐티클 위쪽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디선 있잖아요. 여기를 끼세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 검지, 중지, 약지 다 들어보세요. 아니 새끼손가락 빼고 검지 들어야지. 검지 드세요. 불안하죠? 정확하게 여기에 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위치에. 이 상태로 올바르게 되어 있죠? 검지가 아까처럼 이렇게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 돌죠. 팔이 돌아요. 손목이. 돌면서 갔다가 그 상태로 잡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죠? 세우면 똑같아요. 그래서 채를 잡다가 자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엎어나오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옆에.
이렇게 해야 얘가 비록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니 근데 이렇게 옆으로 잡으면 여기서도 옆으로 잡는 거 아니야? 대신 세우면 얘가 이 움츠러드는 이 근육 때문에 말려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하고 다니고 열체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엄지만 안 누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 잡은 채로 옆으로 놨을 때 저는 여기 공간이 떠 있죠. 보여요? 공간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 윗면이 여기에 꼭 닿지 않아요. 이게 엄지를 누르는 거예요. 엄지를 안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요. 엄지를 위로 올려보세요. 엄지 위로, 그쵸? 내리고 엄지를 내려보고 올려보고, 그죠? 올릴수록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니까 분명히 아래 위가 보이지만 세워 있을 때 아래 위는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죠. 얘한테는. 그러니까 엄지를 자꾸 선생님들이 검지로 향해서 검지한테 붙이려고 해요. 붙이면 채를 가볍게 풀어서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지를 누르시면 안 되고 헐렁헐렁 떨어지기 직전이다라고. 근데 대신 얘 안 펴져. 얘 여기 걸려있고. 그래서 견고하게 잡으셔야 돼요. 채를. 견고하다는 건 힘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위치에. 이때 열채를 내렸을 때, 팔을 내렸을 때 정석은 원래 장구 정석의 복판은 여기고요. 변죽은 여기예요. 여기도 원래 떠야 되고 여기도 떠야 돼요. 원래는. 근데 타학전문가들이나 이제 밥만 먹고 장구 친 친구들은 여기를 누르지 않고 스냅으로 잘 줘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힘 조절이 아직 많이 안 되시니까 눌러요. 그럼 어때? 꺾이죠. 꺾이니까 장구채가 조금만 더 두꺼워버리면 노래가 안 들려요. 그래서 힘으로 치기 때문에 그 던지는 스냅의 느낌을 알 때까지는 이걸 잠시 보류해 두시고, 저희는 약간 편법을, 이명은 어차피 블라인드예요. 편법을 써서 여기다가 쳐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댔을 때 채는 얇아질수록 휘잖아요. 얇은 부분에서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얇은 부분을 장구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내 손과 이 가죽의 테두리 사이에 주먹 하나는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꾸 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올려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 너무 많아요. 주먹 하나 뒤로 가세요 하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팔을 빼요. 그럼 불편하지. 그럼 노래 치다 보면 다시 와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거리를 얘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팔을 내렸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피아노 선생님들이 치시다 보면은 얘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면 안 돼요. 너무 내려도 안 되지만 편안하게 이런 약간은 전체적으로 V자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얘가 올라오면 일자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자 말아서 잡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아픈 여기죠. 얘한테 아픈 여기죠. 그쵸? 내 기준에 아픈 여기지만 장구채한테는 여기가 앞에, 여기가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앞에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이 색깔이 딱 앞을 보고 있죠. 그쵸? 근데 선생님들이 치다 보면은 돌아요. 그러면 이 면이 나를 살짝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야? 난 옆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어때요? 얘가 뚱뚱한 엄지 부분이 걸려야 돼요. 이렇게 약간 느낌이 진짜 힘주면 안 돼요. 아래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채가. 뒤로 갈수록 말릴수록 얘는 옆이고요. 앞으로 갈수록 앞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 지키시는 분은 찰싹찰싹의 그 스냅이 느껴지고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얘가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어요. 항상 과도하게 꺾지 않는 조건 하에 얘의 정렬을 앞으로 맞추면 돼요. 이 상태로 얘는 좌우 운동이지만 동그란 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팔꿈치의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둥글려서 내려와서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하면 팔이 뚝 떨어졌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맞든지 말든지. 지나갈 때 밀면 안 돼요. 손목으로. 그냥 이 각도로 나는 시작을 했으니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 원위치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서 지금 힘 주고 있지 않죠? 근데 선생님들이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힘 뺀 원위치로 고힘으로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멈추지 마세요. 자, 근데 연습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멈추기. 멈춰보세요. 자, 여기서 유지했죠? 이 상태로 내가 여기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돌아가 있지 않나? 아니면 여기가 들려 있지 않나를 체킹을 좀 해보시고 다시 올라가서 돌아서 팔이 뚝 떨어지고 지나가기. 자, 이때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면 와버린 거죠. 요 각도는 유지해주고 자, 다시 해주고 내려와서 지나가기. 이때 엄지가 눌려져 있으면 안 돼요. 헐렁헐렁. 그래서 채를 던져야 돼요. 던지는 느낌? 던져야 돼요. 자, 엄지를 잡을수록 소리가 잘 안 나요. 네, 풀어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손목을 써도 돼요. 손목으로 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채를 친구야 던지는 거지. 얘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에 두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지를 누르는 순간 두부 깨져요. 그래서 손가락, 손목이 아닌 팔로 치는 느낌. 그래서 딱 해볼게요. 자, 근데 위치 맞춰야 돼요. 저기 주먹 하나 여유있게 들어가야 되고 변주 가운데 좀 와서 딱. 자, 다시 딱. 자, 여기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얘도 이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높이 안 들죠. 팔을 그 호흡으로 딱. 더 줄여보세요. 딱. 되게 지금 선생님은 조심히 치는 느낌. 그죠? 동작 모션도 줄이세요. 그냥 맞든지 말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다시. 저는 따를 칠 때는 얘가 요 면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오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펴서 보여드릴게요. 치고 나면은 이대로 변화 없이 치면 얘가 구부러졌을 때 여기에 닿아요. 그쵸? 여기에 닿았죠. 그쵸? 거기에 닿아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치면 안 닿아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엄지를 눌러서. 엄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나면 여기에 닿아 있어요. 어때요? 어디에 닿아요? 자기가 어디에 닿는지 체킹해요. 어디에 닿아요? 검지에, 맞아요. 검지에 닿았어요. 어디에 닿아? 어디에 닿아요? 모르겠다고? 쏙 빠져있죠. 우리 선생님 손에 위에 닿은 거 줄 거예요. 밑으로 약간 말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엄지 힘 더 빼세요. 봐봐, 엄지가